자, 시동 걸어보세요. 가속 한번 시켜봐요. 연막 소독이네, 연막 소독. 자, 여러분, 좀 다시다. 좀 나갑시다. 안녕하십니까. 차량기술사 김창복입니다. 오늘은 여러 군데서 또 이런 전화가 많이 와서 이 영상을 한번 꼭 올려보고 싶습니다. 자동차가 노후가 되면 특히 발브 가이드 고무랄지 피스턴 링이 마모됐다든지 이런 경우에 시동을 걸 때, 첫 시동을 걸 때 이렇게 하얀 연기가, 백색의 연기가 배기 머플러에서 많이 나온 차량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오피러스 2007 또 TG 그랜저나 이런 차량들이 이 시기에 지금 가장 많이 중장거리를 갔다 와서 그 다음날 시동을 걸면 하얀 백색의 연기가 많이 난다, 또는 아침에 첫 시동 건데 흰 연기가 많이 난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한번 쭉 해봤습니다. 여러가지 차량들이 많이 이렇게 있어서 조사를 해놨는데, 이게 피스톤 링이나 밸브 가이드 고무 같은 것이 마모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블로우 바이 가스량이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흰 연기가 나와요. 그래서 원인 추적 결과 밸브 카바에서 문제가 있어서 한번 영상을 올려볼까 합니다. 자, 이게 피스톤이에요. 피스톤 링이 마모된다든지 또는 링 랜드브가 이렇게 나가게 되면 또 백색의 연기가 연출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흡기 밸브 가이드 고무가 나가면 이와 같이 오일이 흘러 들어와서 연소실로 유입돼서 백색의 하얀 연기가 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 보실까요? 이 부분이 여기 자세히 비춰보세요. 여기 보여드릴까 모르겠다. 이 부분이 밸브 가이드 고무예요. 가이드 고무인데 흡기 밸브가 이렇게 껴져서 자, 보십시오. 이게 이 부분에서 밸브 가이드 고무가 나가서 혹시 엔진의 흡입 진공력에 의해서 오일이 빨려 들어가면 이런 현상이 연출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더 비춰주세요. 예, 이 부분으로 흘러 들어와서 연소실로 유입돼서 백색의 흰 연기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TG 그랜저나 오피러스는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백색 연기가 많이 난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한번 점검부터 들어가 볼까요? 자, 이게 브로바이 호스입니다. 한번 빼볼게요. 자,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스로틀 바디를 먼저 탈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려면, 지금 야간이라 보시려면, 자, 이 부분 보세요. 어떻습니까? 오일이 고여 있죠. 이 부분에가, 자, 오일이 고여 있습니다. 이게 왜 얘가 오일이 고여 있을까요? 예. 자, 그러면 오일이 여기가 올라온 경로를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여기 브로바이 호스가 연결된 유니온이거든요. 자, 이 부분으로 이 구멍 좀 비춰주세요. 이 부분으로 지금 현재 오일이 들어가서 여기가 고여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차가 브로바이 가스가 PCV 밸브를 통해서 브로바이 가스가 1이 들어와서 흡기 다기관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저속 시에는 공기가 에어클리너 호스를 통해서, 브로바이 가스 호스를 통해서 연소실 크랭크실 내로 들어가서 순환을 한 다음에 브로바이 가스와 함께 이렇게 연소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속주행시 또는 프로바이 가스량이 많을 때는 1위도 들어가지만 여기 다시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주둥이 보시면 보면 여기는 깨끗하죠. 만약에 이게 피스톤 링이랄지 이런 부분에가 문제가 와 있어 프로바이 가스량이 많을 경우에는 여기 이 부분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양의 그 유증기가 여기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같이 오일이 고이게 돼 있어요. 지금 프로바이 가스량이 많았을 경우에는 이 호스를 통해서 여기도 오일이 많이 젖어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차는 지금 그 건조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차는 지금 프로바이 가스량이 전혀 안 나온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왜 그러면 여기서 엔진 오일이 이렇게 많이 고여 있는가, 이걸 또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시 조립을 해서 한번 시동을 걸어본 다음에 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시동 한번 걸어보세요. 가서 한번 많이 나오네. 한 번 더. 자, 이와 같이 중장거리를 갔다가 와서 또는 그 차를 오래 주차해 놨다가 첫 시동을 걸 때, 요 차도 지금 아침에 사실은 들어왔는데 이렇게 오래 놔둬 보려고 지금 야밤에 지금 이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 할 때는 뭐 프로바이 가스량이 프로바이 한번 볼까요? 지금 다시 가조립을 했습니다. 가조립하고 여러분한테 프로바이 가스량이 많이 나온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오히려 호스를 지금 빨려 들어가죠. 지금 저속이기 때문에 여기서 공기가 빨려 들어가서 PCV 밸브를 통해서 흡기 다기관처럼 흘러 들어갑니다. 자, 여기를 그러면 자, 빨려 들어갔죠? 빨리죠? PCV 밸브 잡아볼게요. 안 빨려 들어가죠? 그죠? 다시 놔볼게요. 빨려 들어가죠? 놓을게요. 안 빨리죠? 빨립니다. 자, 엔진은 오도는 전혀 진행되어 있지 않다고 봐요. 여러분 디젤차 가스가 샌다. 그것도 자, 엔진을 캡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흰연기가 전혀 나오진 않습니다. 아주 깔끔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기 머플러에서 백색의 연기가 나온다. 자, 이제 엔진을 흡기 다기관과 밸브 커버를 열어서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로커 커버를 지금 드러냈습니다. 일명 밸브 커버라거든요. 이 밸브 커버가 지금 PCV 밸브가 달려있고 프로바이 가스가 이 구멍을 통해서 이 회로를 거친 다음에 이 PCV 밸브로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블록을 만들어 놨냐면 유증기가 여기서 어느 정도 흡수되고 나서 순수한 프로바이 가스만 요구하기 때문에 순수한 프로바이 가스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지금 오일이 올라가거든요. 자, 여기 밸브 커버에 그러면 우리가 뜯었을 때 한번 보셔요, 여러분. 이렇게 다량의 오일이 흘러나옵니다. 자, 여기다가 구멍을 한번 뚫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기다가 제가 구멍을 하나씩 뚫어놨습니다. 자, 뚫은 이유는 브로바이크 가스가 여기를 통과해서 이 미로 같은 회로를 거친 다음에 이 미로 회로를 거친 다음에 비로소 PCV 밸브를 통해서 브로바이크 가스가 배출이 됩니다. 그런데 엔진 오일을 관리를 잘 못하신 분들 또는 뭐 또 아주 안 좋은 오일을 쓰시면 이런 슬러지 보이시죠? 이런 슬러지가 내부 회로를 막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일이 다시 흘러서 이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나가지가 않고 여기가 고여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밸브 카바가 없다 또는 나는 이걸 더 쓰고 싶어 하신 분들은 여기다 구멍을 뚫어 가지고 밸브 카바가 이렇게 장착이 되거든요. 장착이 되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그 구멍을 통해서 오일이 조금씩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PCV 밸브로는 오일이 통과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응급조치를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차는 새 걸로 교체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로에가 카본이 많이 누적돼서 오일이 유증기가 여기서 흡수돼 가지고 흘러 내려가야 되는데, 아니 목이야.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지 않고 PCV 밸브를 통해서 흘러 들어가 흡기 다기관으로 빨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흡기 다기관을 분해를 해봤습니다. 자, 보시죠. 가변 흡기 시스템이 이렇게 있거든요. 밸브가 열렸다 닫혔다 하죠. 이 부분에가 이와 같이 뚜껑이 지금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열어보니까 어쨌습니까? 여기도 오일이 이렇게 고여 있죠. 예, 많이 흘러나오죠. 예, 이와 같이 브로바이 밸브 카바 내부에 카본이 축적되면 브로바이 가스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유증기가 함께 올라와서 여기서 엔진오일이 축적된다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부분에가 가변흡기 밸브가 이렇게 열리게 되면 여기에 축적됐던 오일이 연소실 내로 들어가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티즈 그랜저 또는 오피러스 차량들이 엔진이 다 같거든요. 같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만약에 내 차는 중장거리를 갔다 왔다 또는 중장거리를 가는 도중에 고속도로 상에서 뒤에서 백색의 하얀 연기가 다량으로 많이 나왔다가 어느 정도 나오다가 안 나온다 또는 나는 중장거리를 갔다가 와서 멈춰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시동을 거는데 시동 걸 때마다 흰 연기가 나온다. 이런 차량들은 여러분들 보링이라고 하시죠. 엔진은 오도가 촉진돼서 피스토닝 또는 밸브 가이드홈가 문제가 아니라 이와 같이 밸브 카바에 카본이 쌓여서 브로바이크 가스가 유증기를 걸러주지 못한 상태에서 유증기가 축적돼서 엔진오일 자체가 이렇게 올라와 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15만 킬로에서 20만 킬로 뛴 차량들에서 특히 이게 많이 지금 현재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엔진오일 캡을 열었을 때 밸브 카바 내부에 엔진오일 캡을 열었을 때 밸브 카바 내부에 이와 같이 카본이 이렇게 껴있다. 내 차는 이런 차량들은 거진 80%는 이런 현상이 연출될 수 있어요. 밸브 카바를 내가 쪼개서 내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평소에 안 하던 일입니다. 사실은 이거 보여드리려고 이게 지금 일부러 분해를 하거든요. 자, 밸브 카바에서 지금 브로바이크 가스에서 유증기를 걸러주는 그 부분을 제가 분해를 해봤어요. 과연 내부가 어떻게 됐는가. 자,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카본이 이렇게 축적됐죠? 그죠? 보이시죠? 자, 이쪽 어떻습니까? 여기서 지금 이 부분 자세히 보세요. 이 부분이 바로 아까 설명드린 오일 리턴 구멍이에요. 이 구멍이 이렇게 카본에서 꽉 막혀버렸습니다. 막혀버리게 되면 이 부분에가 엔진오일이 이와 같이 축적이 되어 있어요.
카본 덩어리가 막 떨어지네요. 보세요. 예. 이 부분에가 축적이 되면 이 엔진 오일이 흡기 다기관의 진공력에 의해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PCV 밸브를 통해서. 어디로? PCV 밸브를 통해서. 이 부분으로 엔진 오일이 유입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카본이 이렇게 다롱이 낀 차들은 반드시 밸브 카바를 교체해 주십시오. 보십시오. 카본이 많이 꼈죠? 그리고 이 부분 철판이 이렇게 지금 현재 거꾸로구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장착되어 있고 오일을 최종적으로 리턴 파이프가 막혀버렸어요. 예. 손가락으로 뽀독뽀독 문대보니까 이게 보이시죠? 구멍이 희미하게 보이시죠? 여기 철사로 한번 구멍을 뚫어볼까요? 철사도 안 들어가네. 안 들어갑니다. 예, 꽂히기는 꽂히네요. 이 부분에가 오일 리턴 구멍이 이렇게 막혀버렸습니다. 이제 좀 뚫어놓은 게 구멍이 보이실까 몰라? 보인가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엔진 오일을 교환 시기를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엔진 오일을 뭐 10,000km 간다, 5,000km 간다, 뭐 20,000km에 간다, 또는 뭐 엔진 오일이 뭐 합성유다, 광유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20,000원짜리, 30,000원짜리 내가 그 고급 합성유를 였다. 그러더라도 엔진오일 교환 시기는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왜? 연소 생성물은 똑같이 발생이 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엔진오일 점도 유지력만 믿고 엔진오일을 오래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린더 내부에 또는 실린더 내부 크랭크실 내부에가 또는 밸브 카바에 이와 같이 카본이 다량으로 누적돼 가지고 이런 피해 사항들이 상당히 많아요. 뒤에 배기 몇 플레에서 백색의 하얀 연기가 나온다. 그러면 거짐 정비공장이나 또는 일반 정비하신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80%는 밸브 가이드 고무 또는 피스톤 오일링이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이제 오늘 영상 찍힌 차량들이나 TG, 특히 오피러스 이런 차량들에서 연출이 많이 되는데, 이런 차량들은 엔진오일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엔진오일 교환 시기 꼭 저 유튜브 영상 한번 보시고 참고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 엔진오일을 갈아야 되는가? 자, 이게 정품입니다. 자, 깨끗한 상태에서 자세히 보십시오. 밸브 카바가 이와 같이 피스톤에게 장착이 됩니다. 6기통 엔진이니까, V 엔진이니까.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보세요. 블로바의 가스가 일이 흘러 들어가서 이 회로를 거치는 동안에 이 작은 통풍구가 하나 있어요. 엔진오일이 걸러지는 건 유증기가 걸러져서 빠져나오고, 순수하게 가스만 일해서 PCV 밸브를 통해서 빠져나와야 돼요. 근데 이 구멍이 지금 막혀버린 상태예요. 이 오일 유증기가 축적돼서 실제 엔진 오일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면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오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구멍을 하나씩 뚫어주면 재사용할 수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상 보시고 이 부분에다가 만약에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 주셔도 돼요. 여기가 지금 회로가 그 밸브 카버 한 것을 한번 쪼개 볼랍니다만은, 이 부분에가 카본이 축적돼서 이게 막혀버렸던 거예요. 이 차가 단순하게 엔진오일 관리 소홀로 인한 카본이 축적돼서 오일 리턴 구멍이 막혀버리니까 엔진오일이 엔진으로 넘어 흘러 들어간 겁니다. 이걸 이제 새 걸로 교체하시고 하고 엔진을 정상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자동차를 밸브 카바를 또는 로커 카바라고 그러죠. 이 카바를 이제 완벽하게 교체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이 부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PCV 밸브가 달린 쪽, 이렇게 2차 그 브로바이 가스 호스만 그냥 달린 쪽 말고 PCV 밸브가 달린 쪽, 그러니까
이게 PCV 밸브입니다. PCV 밸브가 달린 쪽을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쪽에 밸브 카바를 교체를 하셔야 돼요. 이와 같이 모든 차량은 브로바의 가스가 그 흡기 다기관으로 다시 들어와서 재연소시키게 돼 있어요. 옛날 뭐 70년대는 이 브로바의 가스량이 많은 차량들은 그 밖에다 그냥 배출시키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이 브로바의 가스를 다시 재순환시켜서 재연소시키는 장치예요. 근데 이 재연소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밸브 카바 위쪽이 모든 자동차, 특히 가솔린 차량과 LPG 차량들 또는 디젤 차량도 마찬가지예요. 밸브 카바이가 저렇게 브로바의 가스 호스가 연결된 부위에는 저렇게 미로가 형성되어 있어요. 왜? 엔진 오일이 열을 받게 되면 기화가 되잖아요. 기화가 돼서 유증기가 생성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밥하다가 수증기 나오면 손바닥 대면 어떻습니까? 뜨겁지만 물이 생기죠. 똑같습니다. 유증기가 축적이 돼 가지고 엔진 오일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흡기 다기관으로 흘러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 이 자동차를 이제 완전하게 수리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참고할 것은, 장거리 고속주행을 하고 왔을 때, 또 장거리 운행 도중에, 또는 아침 첫 시동 시에, 이렇게 뒤에서, 배기 머플러에서 그 수증기를 제외한 백색의 하얀 연기가 이렇게 많이 부슬부슬 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내 차가 많이 노후도가 진행이 됐어, 이렇게만 판단하지 마시고, 첫 번째 엔진오일 캡을 열어서 또는 그 브로바의 호스를 빼서 그 호스 주변에가 브로바의 가스량이 많이 나온가 꼭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내 차는 브로바의 가스 호스에서 브로바의 가스가 안 나와 할 경우에는 첫 번째 스로틀 바디를 열어서 엔진 오일이 고여 있는가, 영상에 나온 것처럼 오일이 고여 있는가 확인하시고, 오일이 만약에 고여 있게 되면 흡기 다기관을 뜯어서 가변 흡기 시스템 쪽에 열어가지고 그쪽 부분에 엔진 오일도 제거를 해주시고, 또 PCV 밸브가 장착된 밸브 카바를 교체를 꼭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엔진 오일 뚜껑을 열었을 때 카본이 다량으로 많이 껴있다, 이런 차량들을 특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